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기 그리고 SK 스퀘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가 18.5% 엄청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상한가에 근접하고 하이닉스는 상한가 갔죠. 이와 더불어서 우리 삼성전기와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중에 SKO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풀렸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한가를 유지해주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강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 드려야 할 핵심 전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갭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갭 출발하되 우리가 어디에서 단기적인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명확하게 설명드릴 거고, 평단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댓글에다 김교수 화이팅 또는 삼성전기 화이팅, 우리 스퀘어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스퀘어랑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똑같이 엄청나게 하락을 만들어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나왔다고 솔직히 기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좀 내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주가가 쭉 내려오는 동안 여러분께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가가 반등하고 어느 정도 저항 라인에서 우린 뭐 해야 된다? 전량 엑시트를 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매도에 대한 관점을 봐야 된다는 점이 있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빌빌대니까 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올라오기만 하면 팔아야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오늘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이거 삼성전기랑 SK 스퀘어 드디어 이제 반등이 시작이구나, 상한가 갈 정도면 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예전 고점을 향해서 쭉쭉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헛된 희망을 품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평단가를 어느 정도 낮춰놓은 상태에서 올라오게 됐었을 땐 수익으로 전환이 되고 엑시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 제가 그래서 7월 29일과 7월 30일 부근에서 이 아랫 구간에서 100만원 이탈하면서 9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자 라고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제 영상 보시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 정말 냉정하게 들어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워낙 깊었었고 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이번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온 것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죠. 과연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리 2대장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세로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요. 자, 먼저 우리 삼성전자의 차트를 같이 한번 먼저 보게 됐었을 때,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추세 놓고 봤었을 때 그동안 지독하게 내려오던 이 하락 추세를 다시 한번 세워 올리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상승 추세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윗구간이라는 거예요. 윗구간. 자, 우리가 올라올 때마다 매물이 있었고 내려올 때마다 물타기 하신 주주분들이 굉장하게 많단 말이에요, 주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28만원 구간을 정말 주가 올라갈 때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오늘 강하게 올라왔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는 앞에 길게 불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거대한 매물대에 도착을 합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역시 지금 오늘 상한가에 갔지만 우리가 상한가 풀렸던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는데 여기 170만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 오케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어느 정도 돌려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을 뚫고 연쇄적으로 계속 올라가기 쉬울까?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더 열려있고 오늘 상한가에 잠겼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갭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가가 조금만 더 올라오면 위쪽에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굉장히 많고요. 여기 구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21.1%. 매물 폭탄이 갈수록 더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한가가 나왔을까요? 지금 자리는 강제 매도, 즉 이 반대 매매, 강제 청산에 따른 강력한 매물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상승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밑에서 받아줄 이 매물대도 없었고 매물이 없으니까 갑자기 매물 청정 구역이 생겨서 그 공백을 타서 주가를 순식간에 오늘 올렸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승이 앞으로 다음 주에도 연속적으로 계속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연상을 가겠습니까? 이렇게 시총이 높은 종목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수급이 쏠리면 우리 SK 스퀘어와 삼성전기까지 강한 상승이 연달아 나왔지만 이 상승들이 매일같이 연속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하는 게 뭐냐면 다음 주에 반드시 우리 이 매물대 저항에 있어서 매도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
갭으로 세게 출발하면서 올라갔다 윗꼬리 달면서 음봉이 나올 수 있고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처럼? 이때처럼 이 구간을 활용하고 단기적인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크게 가져가고 저점 시그널이 나오게 됐을 때 코스피랑 비슷하게 이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게 됐었을 때 평단가 낮추고 다시 한번 마지막 파동이 나왔을 때 충분히 수익으로 바꾼 다음에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반문하는 계신 분들이 있어요. 추가 매수 못했고 어차피 가만히 냅두면 여기까지 올라오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삼성전기도 그렇고 SK스퀘어도 그렇고 저는 거의 최상단 고점 부근에서 이 구간 깨지면 무조건 위험하다라까지 언급을 드렸었어요. 과연 여기서 단번에 원점으로 V자로 올라올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매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탄력이 약해지면 삼성전기,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은 훨씬 더 급격하게 약해질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다시 밀릴 때는 훨씬 더 강하고 무섭게 빠질 거예요. 아니 그럼 오늘은 삼성전기, SK스퀘어가 삼전 하이닉스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빨리 상한가를 찍었잖아요. 그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상한가에 올라가긴 했는데 장중에 20%까지 밀렸었어요. 그때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저렇게 가면 삼성전기랑 SK스퀘어 봐야겠네 하면서 시선을 돌린 겁니다. 원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많이 빠진 상태라면 당연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사지 누가 삼성전기나 SK스퀘어를 사겠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오늘 이 종목들은 완벽한 매물 공백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가벼웠다는 얘기예요. 최근 폭락 과정에서 위쪽에서 강제 청산이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단에 꽉 물려버렸고 그 결과 유통 주식의 대부분이 윗구 쪽에 잠겨버렸다는 거죠. 정작 아래쪽 구간에는 거래될 매물 자체가 없었어. 그러다 없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쉽게 상한가까지 말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야. 거래량이 얼마 터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다음 주부터도 삼성전기와 SK스퀘어도 본격적인 3단 매물대로 진입합니다. 게다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상승 탄력도 둔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할 거는 딱 하나.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기, SK스퀘어는 매도에 대한 관점을 꼭 봐야 된다. 다른 유튜버들처럼 이때도 올라갈 거다, 이때도 올라갈 거다, 이때도 올라갈 거다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계속 쭉 빠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돈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올라간다 그런 책임감 없는 말은 하지 않아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다고 언급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평단가를 낮춰보고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맞추면서 손실을 드라마틱하게 줄이고 남들보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고 엑시트 해보고 싶다,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010-585-016 여기다 문자로 스퀘어면 스퀘어, 삼성전기면 전기 이렇게 종목명 남겨주시고 평단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후에 단기적인 우리가 올라갈 고점, 저항 여기서 차익신하고 저점에서 추가 매수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고점 이런 거 금액 비중까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스퀘어 또는 전기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사람 심리가 정말 희한해요. 주가가 내려갈 때는 온통 부정적인 생각만 하다가 주가가 오늘 상한가 치니까 막상 긍정적인 생각만 하니까 올라갈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근데 판단이 안 돼. 분명히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냅뒀죠. 이 미련 때문에. 근데 반대로 주가가 마구 빠질 때는 무서워서 미쳐버려요. 투매하죠. 원래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서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반등이 세게 나왔잖아요. 오늘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았고 결국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알려드릴 테니까 전기 또는 스퀘어라고 문자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주주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꼭 어렵게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고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